오늘 긴급하게 리플 특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매달 1일에 진행이 되었던 리플 10억 개의 언락이 갑자기 돌연 지연이 되면서 3일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현재 꽤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4월 3일은요. SEC와 리플 소송 간의 비공개 회의가 바로 4월 3일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단순한 이슈 한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즉 SEC가 공식 발표를 해야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으로는 ETF 승인 심사, 그리고 무려 18개의 암호화폐 ETF가 심사 계류 중이고요. 또한 이 푼사이의 나스닥 상장, IPO와 같은 대형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면 아래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장남이 리플과 협력 중인 정황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따라서 이와 함께 이 미국 정부 차원의 리플 보유량 현황,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결과 발표가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재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보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7,500억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요.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하락세는 리플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특정 자산 하나만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요. 비단 가상자산 시장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6%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하루 만에 4천조 원이 증발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리플만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청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리플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뜻을 방증하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드 인 USA, 이 미국 기반의 코인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서 해외 경제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리플처럼 미국 내 대표 코인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는 예외적으로 매월 원래 1일날 진행되던 언락이 4월 3일로 지연된 것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 자체가 리플과 이 정부 간의 어떤 협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번에 비공개 회의가 있기 바로 며칠 전이죠. 이 백악관에서는 미국 정부 가상자산 보유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암호화폐 보유 자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와 특히나 이 리플을 전략적 보유를 지시했다라고 직접 말했었던 만큼 리플과 미국 정부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을 더 키우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정보로는 SEC가 항소를 철회하는 대신에 미국 정부가 리플을 일정 물량 확보하고 리플은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고, 이는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플의 가치 회복과 동시에 규제 이슈를 벗어나고 미국 정부는 향후 디지털 통화 인프라에 리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량 확보의 신호가 바로 이번 4월 3일에 10억 개의 리플 언락이라는 겁니다. 결국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고 백악관이 리플 보유 선언까지 하게 된다면 ETF 승인 가능성까지 연계가 되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전략적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리플 가격이 횡보하는 가운데도 수많은 사건들을 지켜봐왔고요. 결국 한순간에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다가올 반전 추세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 보유고 계획안에 있는 또 다른 핵심 종목 또한 다가올 반전 폭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프로젝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게 미 정부와 관련된 핵심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운영하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은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아닌
바로 이 남자 피터 틸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트럼프 2기를 만든 테크 거물 피터 틸.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혹시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투자자가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팔란티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피터 틸이라는 남자가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과거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공동으로 창립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게 피터 틸이고요. 조금 머리가 벗겨져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쪽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게 페이팔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게 된 피터 틸은요. 2002년 이 페이팔을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였고요. 그렇게 얻어낸 큰 부를 활용해서 바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우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을 인맥으로 얻게 됩니다. 자, 멤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맨 꼭대기에 피터 틸이 있고요. 여기 일론 머스크도 있죠. 그 안에 우버라던가 페이스북, 오픈 AI, 유튜브, 스페이스X 등 정말 세계의 내로를 아는 기업들의 총수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실 텐데요. 바로 현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부서 수장, 크립토 차례인 데이비드 sak스 또한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죠. 그렇게 피터 틸은요. 결국 2016년 이제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는요,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 말했던 트럼프의 첫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이 실리콘밸리 내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인물로서 일론 머스크보다도 앞서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을 지원해 왔던 것인데요. 그렇게 피터 틸의 지원을 바탕으로 트럼프는 모두가 안 될 것이라 말했던 2017년 힐러리를 꺾고 결국 첫 대통령 당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5년 피터 틸이 미국 정계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2025년 피터 틸은 자신이 점 찍었던 이 JD 벤스를 트럼프에게 추천하며 엄청난 지지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그 결과 정치 경력이라면 1도 없었던 흑수저 JD 벤스를 불과 40세라는 나이에 최연소 미약 중고 50대 부통령에 등극시키게 됩니다. 현재 JD 벤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으로도 언급 중이면서요. 바로 이러한 부통령 JD 벤스가 바로 피터 틸 한마디면 껌뻑 죽는 수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미국 정계며 경제며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인물이란 것은 모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놀라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 바로 피터 틸이 창립한 기업 중 하나인 이 파운더스 펀드 투자 전략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 파운더스 펀드는요, 이 암호화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 중 하나고요. 2014년부터 이미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2022년 시장 붕괴 직전에 대부분을 매도하여 약 18억 달러, 거의 하나로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냈던 기업입니다. 자, 2014년이면요, 여러분, 이 비트코인 ETF가 출시도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바로 FTX 거래소의 파산 이슈가 있었던 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 비트코인 ETF 출시 전부터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2022년 FTX 파산까지 예측을 하며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정말 단순 촉이 좋아서일까요? 자, 그 이후에 그는 2023년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약 2억 달러의 규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반반씩 매입하였습니다. 이 시점 당시에는요, 비트코인이 불과 3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하락장 속의 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입하자마자 어떻게 되었냐? 2024년 초에 5만 달러를 돌파하여 7만 달러까지 돌파하는 등 시장이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서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초기 투자와 최근 재진입 모두 시기적 선택과 규모 면에서 너무나도 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2014년 첫 비트코인 투자부터 2022년 매도까지의 장기 보유와 2023년 저점에서의 재매수 전략은 이들이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강한 확신을 주기 충분하다는 것이죠.